중요하다 생각하면 늘 직언하고 대통령님과도 격의 없이 토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네. 바른 데에 서보십시오. 바른 데에 서세요. 예.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 어때 따로 나가야 됩니까?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햇볕에 사실 눈을 잘 이렇게 뜨지를 못합니다. 많이 약한데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상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은 내내 웃는 얼굴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비서실장 자리가 만만치 않은 자리긴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역대 최연소 비서실장을 또 했고 네. 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대선 캠프에 들어오면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었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이 어떤 좀 성격 스타일상 보면 이렇게 어떤 새로운 사람한테 마음을 잘 열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네. 이제 오랫동안 사귀어야지만이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알아듣고 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아까 그래도 이제 노영민 의원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네. 무슨 일이 생기면 노영민 의원과 상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많은 대화가 없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걸 아마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식사를 많이 했어요. 네. 매일 아침마다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교류를 해왔고 또 그러면서 비춰본다면 이제 나름대로 좀 젊은 청와대, 일하는 청와대 네. 이제 그런 이미지를 해왔죠. 그렇지만 역시 이제 무게감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강회의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국정 경험이 그렇게 좀 없다 보니까 네. 국회의원도 사실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이 비서실장의 역할 여기는 상당히 좀 미흡했지 않나 이제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께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은 과거에 인연이 깊지는 않았다. 그런데 2017년 대선 직전에 문재인 캠프에 내려진 특명이 임종석을 영입하라 였다면서요, 조수진 부장. 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같은 맥락인데요. 네. 친문, 문재인 주변 인사 외에 다른 인물. 아하. 그러니까 어떤 386을 대표할 수 있고 또 민주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네. 필요에 의해서 발탁이 됐다는 겁니다. 아하. 네. 저는요, 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참 웃으면서 홀가분한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자리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이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일을 10개 이상 임플란트를 했고, 또 임플란트 하면서 지혈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 아하. 이 얘기를 제가 그 부인 김정숙 여사로부터 직접 들은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속으로는 웃고 있을까? 저는 이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 오늘 물러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하는 모습. 네. 또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전 왜 처음 이례적이죠?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아, 청와대 그래요? 대변인이 있고 또 청와대 대변인 유임이 됐는데요. 대변인이 아니라 물러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자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아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질이 아니다. 네. 이런 모습을 좀 강조하는 네.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계속해서 오늘 강조된 그 사자성어가 네. 직위추상 대인 춘풍입니다. 네. 바로 대통령 비서실이 이거를 못했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강 회의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은 못했는데 네. 과연 노영민 비서실장은 잘해달라 이런 거를 당부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과연 속으로 웃었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직접 후임자를 호명했던 그 순간. 자, 여기서 소회도 밝혔는데요. 그 장면 확인해 보시죠. 떠날 때가 되니까 부족했던 기억만 가득합니다. 노심초사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저는 후회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일단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이 웃는데 원래부터 얼굴이 웃는 사이여가지고 네. 청와대 회의 때도 보면 항상 웃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사실은 2016년도에 총선 출마하려고 했는데 당내 경선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인지도나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이 되면서 본인의 인지도랄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무게감이 수직 상승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비서실장 하면서 여러 가지 젊은 그런 것들이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어떤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굉장히 대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고 탈권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1년 9개월 동안의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유상을 높여준 데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좀 만족스럽지 않나 저는 본인이 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광석 변호사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제 본인의 정치적 입지와 덩치를 키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덩치를 키워서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옵션이 있다라고 좀 가늠해 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는 탑10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종로 지역구에 출마를 할 것이다. 또는 자, 김정은 답방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으로 다시 입각해서 들어올 것이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까? 양재열 변호사님. 그 가능성을 점칠 수가 없으니까 언론에서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종로 출마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종로 출마 저는 얘기 얘기는 들었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고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서울시 부시장도 지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대한 어떤 그 관련성 같은 것도 있고 그 어떻게 연배에서 비서실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다른 데 출마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종로에서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다시 여의도로 복귀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네. 분석이 나오는 거고 반면에 임종석 비서실장 지금 마침 화면에 지금 이제 최근에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방문했던 둘러봤었을 때 거죠. 역할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쓰임새가 지금 현재로서는 통일부 쪽에서 할 일이 더 많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임종석 비서실장의 종로 출마설, 이 종로 출마설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분들 때문입니다. 1996년 이때부터 종로 출마가 곧 대권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가장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종로에서 당선되면 이 나라의 정치가 바뀔 것입니다. 낡고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는 이제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로 경제 실패를 단연코 이번에는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당시에 야망의 세월 이명박, 청문회 스타 노무현 이 대결만으로도 굉장히 회자가 되기도 했던 그런 그렇죠. 이야기죠. 사실은 이제 저 대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승리를 했고 네. 청문회 제도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상황에 또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선거 이제 의원직이 박탈되면서 네. 보궐선거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종로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정치 1번지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마 서울의 대표적인 이제 구기 때문에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종로가 있는 바로 청와대로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인데 사실 이제 이 지금 현재 이제 아마 두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통일부 장관을 갈 것이냐.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노무현의 길로 갈 것이냐 정동영의 길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이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노무현의 길은 이제 그 보궐선거 나가서 종로에 가서 그렇죠. 다시 또 대선으로 부산으로 내려갔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통일부 장관을 갔던 정동영 의원은 이제 사실은 대선 도전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한테 져서 실패를 했죠. 네.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과연 어떤 길로 갈 것이냐가 이제 현재 고민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국회의원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북 관계에는 앞으로 좀 예측할 수 없는 국면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사실 또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또 미련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에 공천도 떨어졌죠. 본인이 국회의원 2년하고는 좀 한 번 했긴 했지만 그 다음에 2년이 잘 닿질 않았어요. 네.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어차피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꿈을 꾼다라면 국회에 가서 뭔가를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좀 더 종로 쪽이 가깝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종로로 가면은 대권으로 또 길이 연결된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다고 그래요. 이해찬 대표가 걸림돌이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해찬 대표가 과연 이 돌아오는 임종석 전 실장에게 지역구를 과연 줄 수 있을까? 아하. 지금은 상향식 공천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이해찬 대표와의 관계를 떠나서 지금 현재 서울 종로의 국회의원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입니다. 네. 그런데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했다고 해서 지역구에 출마를 하지 않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것을 양보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대목이 많고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명균 장관이 2007년 제2차 평양 정상회담 때부터 굉장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 두각을 나타냅니다. 네.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위해서 통일부 장관을 교체한다? 이것도 저는 가능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저는 오히려 임종석 실장은 서울 성동에서 16대 때부터 정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성동갑 같은 경우에는 홍익표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당 소속의 현역 의원이 있는 성동을과 중구 이곳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하. 조금 전에 서울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우리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아. 3명의 대통령을 종로 지역구가 배출했군요. 네, 그리고 장면 박사도 서울 종로에서 아하. 첫 배지를 달았죠. 그러니까 정말 명실상부한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이유를 아마 시청자분들 그래서 정치 1번지라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통일부 장관도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동지들과 또 혈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통일부 장관 자리마저도. 그래서 지금 통일부 장관을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 국회의원은 포기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물론 박근혜 정부 때 말기에도 보면 사실 한 8개월짜리 뭐 이런 이제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이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부에서 아마 그걸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윤해 부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위인 설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지금 사실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장관을 한다고 하면 뭐 한 9개월, 10개월 정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 과연 지금 현재 장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더군다나 남북관계를 꾸준히 해온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볼 때는 저런 이제 전대협 출신들이 갈 경우에 오히려 더 타켓이 됩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전문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보수층들한테도 껴안아야 되잖아요. 근데 연중교수님은 종로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부 장관은 좀 안정적인 관료가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